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과 같이 명당, 즉 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명당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판판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드렸을 때 땅을 이렇게 파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석비토 밝은 흙이 나와야지만이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명당은 판판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밝은 흙이 나와 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풍수 공부할 것 없이 능선상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땅을 파박았을 때 밝은 흙이 나오면 무조건 명당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풍수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어르신들한테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수가 미신화하게 되는 겁니다. 미신화하고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다르다 보면 미신화시키는 거고 사기에 가깝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을 때 명당이라는 것은 판판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밝은 흙이 나오면 명당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 공부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이 자리가 명당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산에 가셨을 때 판판한 능선상이나 밝은 흙을 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 자리가 명당일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명당은 판판하고 밝은 흙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차츰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산이라는 것은 한 줄기의 용맥이 용진 맥지 하면서 이 태조산에서 중조산, 소조산 이 일대 맥이 뻗어오면서 어떤 명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흙과 어떤 능선상에 위치하는 걸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 했습니까? 산은 크게 9가지 구성론에 의해 가지고 이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 맥이 뻗어가지고 이렇게 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면 나무까지에 있어서 중심맥을 찾는 거죠. 사과나무, 배나무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었을 경우에 이 가지에서 과일의 열매를 찾는 것 같이 제가 산을 나무로 비유해 가지고 산의 뿌리인 태조산에서 중조산, 소조산에 가가지고 이 산이 물을 만남으로써 어떤 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구성론과 여러 기타 이론을 부합해 가지고 제가 지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미신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과학과도 같은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쌍둥이 마을에 비밀이 생기고 쌍둥이가 생기는 것과 왜 갑자기 쌍둥이가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지리학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어느 마을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미신화 해가지고 여러 기타 의견을 통사하는 것보다는 그 맥이 잘린다거나 도로 인해서 맥에 손상을 가졌을 때 그 맥에서 나타나는 방사선이나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운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귀 영화를 이 어떤 지리학에서 말하면 명당이나 좋은 자리가 그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명당의 자리에다가 조상의 유고를 매설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조상을 이장해가지고 이렇게 명당, 밝은 자리에 혈인 자리에다 조상을 모시게 되었을 때는 혈중에 큰,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산천의 기운이 응집되어 있는 이 명당에 모시게 된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유골도 이렇게 황고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산천의 모든 기운이 모아져 가지고 유골이 황고라가 되면서 이 유골의 무게는 묵직해지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랗게 되면서 옥로 현상이라 그럽니다. 뼈에 어떤 구슬과 같은 방울이 생기면서 뼈에 천지 기운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에 있던 조상의 기운이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상의 유골이 자손에 영향을 주고 그 자손의 영향을 받고 나서 직계 자손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받고 태어났을 경우에 어떤 조상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천지 기운이 받아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자손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어떤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동기 가문이라 그러면 거고 어떤 지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상의 유골을 땅에 묻어가지고 그 유골이 어떻게 영향을 주겠냐 그러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조상분을 좋은 곳에 모셨을 경우에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집안이 좀 잘 되고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해서 들어가서 보면 다른 집안과는 달리 조상의 유골을 조상을 산에 능선상이나 좋은 곳에 모심으로써 어떤 그 집안은 이렇게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최근 들어와서 조상을 좋은 곳에 모셔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고 태어났는데 자손의 어떤 무지함으로 이래가지고 최근에 말하는 명당, 자택시, 우버스, 낚시터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조상분들은 산에 묵고 사람들은 이 평지에 내려와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조상분을 산에다 모시다 보니까 명절날마다 벌초를 하러 가고 성묘하러 갈 때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좌쪽에는 버스가 다니고 우쪽에는 이렇게 택시가 다니는 교통이 편리하고 앞에가 낚시터가 있다는 거는 가서 소풍 가기 좋은 이런 자리로 조상들을 옮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택시 우버스 앞에 저수지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통행하기 편한 자리들은 흉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다 조상을 모시게 되면 이 조상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고 황골이 아닌 꺼멓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이 유골이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상을 안 좋은 곳에 모셨을 때 불의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안 좋은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 좋은 피해라는 게 과학적으로 쉽게 조명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풍수를 훨씬 더 과학화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이 묘 때문에 안 좋아지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좋아지는지 규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뭐 죽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만이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조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곳에 모셨을 경우에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상의 유골을 다시 명당에다 모심으로써 어떤 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꺼맣게 된 유골이 이렇게 황골화가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조상의 영향이 이 자손의 영향들이 이렇게 직계 자손으로 영향을 뻗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편안해지는 거고 자손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편안해지고 이 가족이 편안해지고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고 자손이 편안하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벌써 나라가 부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어떤 효사상 입각해가지고 조상을 이런 안 좋은 곳에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자택시, 우버스, 낚시터에 있는 명당이 아니라 조상들이 들어갔을 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명당에다 조상을 모였을 경우에 자손도 편하고 그 밑에 있는 직계 자손들이 어떤 항상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후손들이 부귀 영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믿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선조들이 공부해 오셨던 이 풍수지리, 이 지리풍수라는 학문은 이 미신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가지고 신락같이
이 명맥이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리학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리학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리학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문제가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주 미흡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모든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지리학을 공부하는데 앞으로 많은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어르신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리학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지리학을 발전시키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보시면 명문의 문중이나 가문의 인문의 뒷배경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문의 문중이나 가문의 인물의 뒷배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해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조상의 기운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안 좋은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중이 멸문죄를 당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아니 이 묘자리가 인생의 모든 전부가 아니지 않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이라는 것을 너무 미신화시키지 마시고 어르신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리학과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거고 제가 도로나 어떤 발전을 했을 때 자연을 파괴하지 50억 년 된 지구가 앞으로도 몇억 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나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았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풍수 어떤 인간과 자연과 조화롭게 삶으로써 사람이 훨씬 더 영향을 받고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기운을 받았을 때 방금 말했듯이 조상이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나라도 부강하고 어떤 우리 세계가 평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지리학을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미흡한 점 있으시면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TV 풍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